3학년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이 수증기는 물이 액체가 기체 상태가 된 걸 수증기라고 하죠.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 단어를 배우면 상대 습도를 알고 기온과 상대 습도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자, 여기 물이 있죠. 액체 상태죠. 그런데 이 물은 공기 쪽에 있는 물 기체 상태로 변해서 공기 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있는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죠. 자, 공기 속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공기들은 수증기를 얼마나만큼 갖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 잘 볼까요? 자, 햇빛이 잘 비치는 날, 따뜻한 날이죠. 젖은 빨래가 잘 마르죠. 컵에 담아둔 물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죠? 물이 증발했기 때문에 그 증발로 인해서 빨래에 있던 물과 컵에 있던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니까 빨래가 마르고 물은 줄어드는 거죠. 자, 우리 눈에는 수증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 대기에는 그 수증기를 들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 중에 있는 그 대기 속에는 수증기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양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공기 안에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는 이때의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죠. 포화 상태란 어떠한 온도 안에서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상태, 더 이상 포함하지 못하고 최대로 수증기, 여기 수증기죠. 이 수증기 물 분자 하나하나를 수증기라고 하는데 이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더 이상 넘치지 않는 상태. 포화. 뭘로 포화됐다? 수증기 양으로. 누가? 이거는 공기죠.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기준을 정해 볼까요? 이때 이 공기의 기준은 1kg입니다. 보세요. 공기 1kg 속에 수증기량이 얘가 몇 그램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텐데, 그러면 이 공기가 포화 상태라면 그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를 공기 1kg에 들어있는 포화 상태인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데, 잘 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면 X축은 기온이고 Y축은 수증기량인데 공기 몇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1kg이죠. 그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20도일 때 공기 무슨 상태? 포화 상태일 때 쭉 올라가면은 14.7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은 다 포화 상태의 그래프예요. 자, 빨간색은 다 무슨 상태? 포화 상태에 해당하는 공기입니다. 그러면 이 다 빨간색이 있는 숫자들은 다 포화 상태에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다시 가면 자, 여기 14.7이죠. 14.7. 자, 그러면 뭐냐? 자, 몇 그램 공기죠? 1kg이죠. 1kg의 공기가 있는데 몇 도일 때? 20도일 때 얘가 최대로 포함한 수증기량은 여기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다 해서 몇 g이다? 14g, 14.7g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공기 1kg에
14.7g이 들어있는 포화 상태. 그때의 온도는 몇 도다? 20도다라는 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이때 똑같은 1kg을 30도로 했을 때 30도일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될까요? 27.1로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더 늘어나고 그리고 10도로 낮추면 포화 수증기량은 7.6으로 낮아지고 다시 0도로 낮추면 3.8로 또 낮아집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온도가 똑같은 공기 1kg인데 온도가 0, 10, 20, 30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1kg의 공기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포화 상태일 때의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3.8, 7.6, 13.7, 20.7 점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감소한다. 자,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러죠?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뭐와 뭐가 비례한다?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이 말한 겁니다.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면 증가하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비례 관계라는 게 바로 이게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알아봤으니 이제 상대 습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에 공기가 건조하다 또는 여름에는 습하다는 말을 자주 쓰죠. 이게 뭘 말할까요? 바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흔히 습도라고 합니다. 습하다라고. 습하다 하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다는 거예요. 여름 장마철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습하죠. 그러면 이 상대 습도라는 말을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이 습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습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상대 습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절대 습도는 뭐냐? 정해진 거예요. 절대값이에요. 절대적인 값이 변하지 않는 공기 1세제곱미터에 있는 수증기량을 말하는 겁니다. 공기가 가로 세로 높이 1m인 공간에 1세제곱미터는 수증기량, 이 수증기량이 몇 그램 들어있냐라고 절대 습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요 상대 습도예요. 요 상대 습도가 알아보겠습니다. 요 상대 습도는 이를 통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 습도는 이거예요. 비교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건데 상대 습도는 분모와 분자가 있어요.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아까 우리 배웠던 포화 수증기량이죠.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기온의 수증기량에 곱하기 100이에요. 분모랑 분자랑 서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습도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이기 때문에 100%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울 때 이 현재 기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포화 수증기량과 수증기량으로 공부할게요. 다시 포화 수증기량분의 수증기량이 되는데 거기에 분모 분자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항상 이렇게 비례한다 그랬죠. 뭐에 비례한다? 기온이 커지면 커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의 값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비례한다. 그러면 우리 이 중에 2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 볼게요. 20도일 때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포화 상태죠. 포화 수증기량은 항상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그럼 A의 상대 습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A는 Y축 수증기량 보면은 20g이죠. 이 20g이 포화 상태의 포화 상태의 수증기량이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0g 보면 여기 단위가 1kg이죠. 그램 퍼 1kg은 그램 퍼 1kg인데 우리는 숫자만 좀 집중할게요. 숫자. 자, 20도일 때 요 20g. 자, 그럼 A의 상대 습도를 알아보겠습니다.
A의 상대 습도는, 자, A의 포화 수증기량은 몇이죠? 20도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20g이죠. 20. 그리고 현재 20도일 때 얘가 갖고 있는 수증기량 또 20g이죠. 그래서 나누면 1이고 곱하기 1 하면 100%.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요 선에 있는 것은 다 무슨 상태일까요? 요 상태는 다 100%. 포화 수증기량은 상대 습도가 다 몇 퍼센트다? 100%임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상대 습도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포화 상태에는 다 몇 퍼센트다? 100%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모분의 분자가 다 같은 값이죠. 그러면 똑같은 20도일 때 B 값을 알아볼게요. B 지점의 상대 습도는, 자, B 지점의 상대 습도는 20도일 때 얘가 갖고 있는 양은 10g이죠. 10g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자, 2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 A까지 가기 때문에 20. 그런데 20도일 때 얘가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10이죠. 얘는 10이란 말이죠. 그래서 20분의 10에서 2분의 1 해서 하면 50%. 자, 50%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잘 보세요. 요 분모분의 분자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50%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습도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 습도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온이 일정할 때 보세요. 20도일 때, 20도일 때, 20도일 때, 20도일 때 얘는 실제 수증기량이 5.5g 밖에 갖고 있지 않고요. 얘는 8.5g, 얘는 13.6g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20도일 때는 우리가 어떻대요? 20도일 때는 보세요. 20도일 때는 14.7이라고 최대 포화 수증기량이 14.7 정해져 있죠. 그러면 온도가 20도라는 것은 요 포화 수증기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요거 포화 수증기량 20도일 때는 이만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공기는 이만큼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20도일 때는 이만큼. 그 중에 실제는 얘는 이만큼. 20도일 때는 이만큼, 실제는 이만큼. 자, 포화 수증기량 20도, 20도일 때는 이 전체 포화 수증기량은 변함이 없지만 실제 수증기량은 달라지죠. 그러면 뭘까요? 그럼 여기에 포화 수증기량은 비율이죠. 요 전체 중에 얘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냐. 그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의 비율인데요.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포함된 수증기량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요것 중에 요것만 차지하니까 이 비율이 작죠. 근데 반대로 얘가 현재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인데 그 중에 얘가 갖고 있는 양이 이만큼이니까 여기에서 한 이만큼을 많이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습도는 얘가 가장 그 포화 수증기량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가장 높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가 가장 높고 얘는 가장 낮고 얘는 중간 정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에 얼마만큼 근접해 있냐라고 봤을 때 많이 근접한 것일수록 습도가 높다, 습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는 건조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습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물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프로 보면 보세요. 요렇게 기온 수증기량인데 자, 20도일 때 최대로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얘가 다가 13.6, 요가 다죠. 13.6을 차지하니까 거의 포화 수증기량에 근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쭉 20도일 때 8.5, 8.5는 나는 여기 8.5니까 가는 제일 낮은
5.5g이 되니까 여기죠. 그래서 20도일 때 가장 포화 수증기량에 가장 가까운 얘가 1등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2등, 그 다음 3등 가장 낮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것은 요것분의 이게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순으로 가장 습도가 높고, 그 다음 낮고, 그 다음 높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습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를 알아볼게요. 자,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것은 요거 보세요. 요게 수증기량이죠. 그러면 이 값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뭐가 변하고 있어요? 수증기량 7g인데 온도가 10, 20, 30. 이 20도일 때 우리가 아까 포화 수증기량 이만큼이라고 했죠. 그럼 포화 수증기량 이만큼 가져온 거고, 10도일 때는 이 양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든다 그랬죠. 보세요. 10도일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7.6으로 14.7에서 7.6으로 줄어들고, 30도일 때는 27.2로 늘어났죠. 이 량이 변하는 거예요. 보세요. 점점점 양이 커지고 있죠. 이렇게. 그럼 그래프로 다시 본다면 오른쪽으로 오면, 자, 온도가 10, 20, 30. 10, 20, 30.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양은 7, 7, 7. 10도일 때도 7. 20도일 때도 7. 자, 30도일 때도 7이에요. 그래서 쭉 연결해서 보면, 자, 10도일 때는 요거 20도일 때는 마가 되고, 30도일 때는 바가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값은 다 7g만 갖고 있죠. 그러면 상대 습도는 뭐가 가장 높을까요? 상대 습도는 온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빨간색에 접근할수록 습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0도일 때는 최대 이만큼 포화 수증기량인데 그거 중에 이만큼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거의 다을락말락 거의 여기 근접했죠. 그럼 얘는 엄청나게 상대 습도가 높은 거고, 얘 볼까요? 얘는 전체 20도일 때 이만큼을 가져야 포화 상대 습도가 100%가 될 텐데 그 중에 절반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대략 50%가 나오고 여기는 한 90%가 나오겠죠. 얘 볼까요? 얘는 30도일 때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 절반도 못 가고 그 절반의 절반 정도밖에 못 하니까 한 25% 상대 습도가 25%밖에 못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가장 많이 빨간색에 접근한 온도 10도일 때 이 라 상태가 가장 빨간 곳에 접근했기 때문에 라가 가장 크고 그 다음 그 다음 바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것은 라, 마, 바 순으로 상대 습도가 높다. 다시 말해 이 빨간색 해당 온도에 빨간색에 가장 근접한 상태일수록 상대 습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 습도는 수증기량, 그 온도에서 수증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커지고 비례. 상대 습도는 온도가 어떻게 되세요?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온도가 내려갈수록 30, 20, 10일수록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기온과 상대 습도는 반비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다음 영상으로 가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가면 우리가 마지막 요것을 볼 텐데요. 이 그래프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